(2013년) 부동산 시장은 새해 벽도부터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집값은 내려가고 전세가만 오르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 금융, 공급, 규제 개선 분야를 망라한 단기적으로 이런 전월세 어려움을 도와주는 대책이 무엇이 있냐 해서 주로 공급 쪽에 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인하를 통해서 매매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위해선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자금 제도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도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성과는 아직 의문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 과연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아주 집이 하나 있었는데 올라오긴 그냥 자꾸 내려서 세도 안 나가고 1억 5천 미치고 팔았어요. 전세는 월세는 다 이게 서민들이 사는 건데 그 프루스가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건 또 많이 올라가지 않나. 집값이 자꾸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전세로 수혜자도 전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정부에서 글쎄 어떤 정책을 펴야 뭐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 가지고는 저걸 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 2일 기준으로 67주째 상승하며 2009년 65주간 상승했던 최장기간 기록까지 갱신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아파트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전세에 거주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가격 간극이 좁아지고 있지만 구매로 전이되지 못하는 탈동조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도 전세 대책의 일환으로 저렴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전세가 상승이라든지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기 쉽게 만드는 부작용이나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상인 지역도 수도권에만 약 25만 가구. 과연 어느 정도인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이 어딨어? 다 전세로 가려고 하니까. 매매가 살아나면 전세가 사람 집 구해서 사고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일산에는 부동산 아는 사람 대답이 우리가 전화 먹어가지고 세입자한테 때문에 죽었다고 여기 어떻게 야 여기 세입자 5천만 원 줄 거야. 문자 빡쳐서 그 전세가 안 되니까는 전세가가 1억 6천, 1억 8천이에요. 매매는? 매매? 매매는 2억 안쪽이에요. 안 떨어진다는 거. 똑같네요. 전세랑 거의. 근데 다 전세 들어가. 사실 그때 지금은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대출이 많은 집도 없어서 못 들어가는 전세난 시대.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에 2년 전 신혼집을 꾸린 김원선 씨는 방 2개, 거실까지 합쳐서 전세 7천만 원인 집을 구했습니다. 저희 신랑이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어했어요. 다른 원룸에 비해서 싼 가격이고 그러니까는 좋다고 계약을 했죠.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6가구의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떼일까 봐 걱정했지만 원선 씨는 보증금 보호 방법인 확정일자를 받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전세금 이렇게 못 받게 될 줄 몰랐어요. 경매로 이 집이 넘어가면 우선순위 뭐 확정일자 같은 거 다 받으면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았고 어떤 집은 50만 원을 들여 전세권까지 등기부에 올렸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방에서 와놓으니까 수원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고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건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믿고 집을 계약을 했는데 그때 여기 집에 부채가 좀 있었어요. 당시 건물의 시세는 20억 원, 금융기관에서 12억 원가량 근저당을 설정해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기를 다 전세를 돌려놓고 받은 돈이 10몇 억이 돼요. 자기는 뭐 자기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큰 돈을 전세로 다 받아서 은행 이자도 하나도 안 내고 상수도 뭐 공동 수도세 아무것도 안 내서 경매에 넘어가게 만든 거거든요. 경매 후 세입자들에겐 배당금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집주인을 사기로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그렇게 전세 보증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한 달 전 아들을 낳은 원선 씨, 이 아이를 낳게 되기까지 집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 이것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또 8월 달에 다시 유산이 됐어요. 1차에서 경매가 딱 떨어지면은 뭐 한 달 안으로 집을 비워줘야 된다느니 막 이런 얘기만 계속 들리고, 돈은 없는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대출을 받아야 되나 막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여자로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왜 하필이면 말 그대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지 왜 그렇게 결혼했냐고 그런 말도 하고, 신랑은 미안해했어. 많이 미안했어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하니까 지금 괜찮아요. 너무 옛날 얘기라서.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로 피해를 입는다 해도 금전적인 손해를 입진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피해액을 보증받기 때문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변제해준 금액은 2010년 479억 원에서 올해 10월 1179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사기로 대신 변제해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진 통계조차 없다고 합니다. 지금 대변제는 이제 그 전체 보증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근 3년 동안 보면 0.5% 정도 이렇게 순대변제율이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구가 뭐 3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뭐 그 입주한 지 3개월 넘었다든가 이런 취급하면 안 되는데 취급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 취급 기준에 의해서 의해서 취급해야 되는지 안 한 경우가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대변제를 안 해준 케이스도 있습니다. 진짜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만 확인만 했어도 이런 전세대출 사기가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당연히 저희 생각도 이제 당연하고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또 직접 했다면은 다시 말해서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작진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수탁 판매하는 은행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 사기가 해마다 어느 정도인지 통계를 문의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할 때 공사에 대변을 할 때라든가 이게 사기가 아니다라고 분류하는 코드값들이나 전산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것들이 없어요. 사기라고 판정을 받으려면 결국 어떤 법정으로 가서 그걸 사기였다고 밝혀지거나 수사관에서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은행이 지켜갈 수가 없거든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 사기는 97건, 기금의 0.07% 수준이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일반 은행이건 기금이건 한 사람의 범죄자를 막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촘촘하게 만든다는 거는 다수의 선량한, 보셨다시피 0.01%가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99.9%의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은행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조금 이해를 하죠.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출 사기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조금 국가에서 보증을 하다 보니까 약간 담당자들이 뭐 의식이 약간 그 옛날처럼 자기 일처럼 투철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그 은행에도 너희들이 취급을 하니까 일부 책임을 져라라고 해서 은행에도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정부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자금 안신 대출을 내놨습니다.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부터 보증금을 보호하는 반환 보증 제도를 함께 실시하는 것. 이런 후속 조치가 세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을 좀 안 낳아줘야,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안 낳아줘야 저희 세대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